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지금 이제 새벽인데, 이제 아침 일찍인데요. 지금 이제 기사건 이야기들을 가지고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태안 쪽.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청주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청주에 사시는데 왜 그쪽 일대 오창 방사선 가속기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또 꽂혀있는 곳이 화홍지구만 계속 꽂혀 계셔요. 제가 화홍지구 쪽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죠. 그때 뭐 벌집주택이라더니 그분도 실제로 가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하셨던 게 있어요.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방사선 가속기 한참 지금 막 이렇게 있으니까 청주 시내 일대 막 그 아파트 가격 올랐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시대를, 그러니까 시점이라 그러죠. 그걸 굉장히 잘 보시는 거예요. 싹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냐고요? 서울 쪽에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것들 잘 하시면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갭 투자나 이런 것들 잘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건 뭐냐면 자기는 지금 땅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꼭 그쪽만 바라보셔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본인이 보는 것들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것들. 그러면 그쪽의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계속 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 나갔다라고 전 얘기했지만 한 번쯤 올라오셔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 오시면 저랑 한번 말씀드리죠. 왜냐면 편안하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이렇게 뭐 유튜브 상이든 뭐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일 때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은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딱딱 집어가지고 실제 공문서를 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판결했던 것들, 그런 권리 분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한테나 주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던 것들 가지고 몇몇 개를 그냥 쭉 이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처럼 유튜브에 올릴 때도 보면은 그냥 그 기사건을 조금씩 같이 놓고 보는데, 자, 요거 YTN에 계속 나왔던 거였습니다. 영끌 뭐 30대, 예, 아시는 내용이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하신다 라는 것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거 이제 빨리 패스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요즘에 어떻게든 집을 사자는 젊은 층이 늘고 있죠. 30대 젊은 층의 빚이 평균 1억 원을 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 30대들이요 빚이 평균이 1억 원이 넘었어요. 올해 3월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모채는 나왔네요. 8,25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 가구주의 부채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39살 이하 가구주의 가구당 평균 부채 보유액은 9천만 원이 넘어 1년 전보다 12.6%가 늘었고, 자, 39세 이하 이제 또 1억 원이 넘었어요. 40대, 50대 50대 부채 증가율의 배가 넘습니다. 전부 다 뭔 빚이 이렇게들 다.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30대 가구의 신용대출은 평균 1,378만 원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서 부채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게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위해서 단지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저소득 가구인 5분위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구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빚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일 때는 생계형 빚이라고 하잖아요. 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빚더미에 앉아 있어. 국민은 국민대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고,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도 6.25배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는요 팩트예요. 하지만 근로와 사업 등을 통해 번 시장 소득은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커졌습니다. 당연히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죠. 자, 요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보고
요거 가지고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영끌이라고 해서 계속했어요. 어떤 거 하나는 제대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했어요. 자기가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는요,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관심 있고 잘 못한다면요,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주영 그분이 그러셨는지 이병철 그분이 그러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여튼 본인은 돈을 잘 벌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게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그분들이 나는 돈을 벌 줄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돈을 자기는 벌 줄을 몰라요? 단 그분이 얘기하셨던 말씀, 나는 돈을 벌 줄은 모르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을 그 위치에다가 나는 데려다 놓을 줄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 줄을 모르면요, 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보가 없으면요,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분이 돈을 더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엄밀히 볼까요? 정보를 가지고 일명 복비라고 하죠. 뭐 컨설팅비라고 얘기하죠. 막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대분들 또 기획부동산 막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벌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나쁜 거다, 내가 하는 거 좋고 남이 하는 건 나쁜 거다, 내로남불이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해지는 건요, 다음 편 거 가지고 유밀히 아실 거예요. 유밀히요. 젊음의 노트 그거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